안녕하세요. 카린 네우슈츠의 아이는 자유로울 때 자라난다라는 책 리뷰로 찾아뵙게 된 해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의 놀이와 어른들의 놀이에 쓰인 단어가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놀이는 어른들의 일과도 물론 다르지만 어른들의 놀이와도 한참 다르죠. 아이들의 놀이는 어른들의 일과 달리 자발적이며 어른들의 놀이와 달리 창조적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에는 고유한 세계가 있고 그 안에는 상상의 인물, 규칙, 이미지, 스토리가 가득하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들이 자칫 놀이를 안내해준답시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무참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놀이가 단순한 유의활동이 아니라 현실을 탐색하고 삶을 배워나가는 창조적 행위라는 점을 일깨워 줌으로써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 전반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과 탄탄한 철학이 잘 녹아 있으며 쉽고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전체적인 컨셉이라면 지금부터는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의식은 반쯤 꿈을 꾸는 사람과 같아서 현실 세계를 직접 다루거나 인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현실 인식에는 공백이 많을 수밖에 없죠. 마치 조각이 몇 개 떨어져 나간 퍼즐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공백에 꼭 들어맞는 퍼즐 조각을 현실에서 직접 가져오는 대신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를 변형하고 채워나갑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나무 토막으로 대신하고 이 나무 토막이 어느새 동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아이들은 상상의 인물, 규칙, 스토리, 이미지 등으로 퍼즐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현실 세계와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별도로 창조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일상은 이 퍼즐처럼 현실과 판타지의 콜라주인 셈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현실 세계를 수시로 또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상상력을 무럭무럭 키워나가게 됩니다. 상상이란 철저하게 자발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을 주체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사유하는 능력에서 찾았는데 상상이야말로 가장 주체적인 사유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상상하며 놀고 놀이를 통해 별도의 세계를 창조하며 창조한 세계 안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그렇게 아이들은 자기만의 호흡과 속도에 맞춰 온전한 주체로 성장해 나가죠. 이 부분이 바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놀이의 힘입니다. 어린 시절 적당한 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란 상상력은 성인이 된 뒤의 삶,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놀이를 통해 키워나가는 상상력은 온전하고 건강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감각, 감정, 신체 기능, 규칙 설정, 스토리텔링을 연습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이만큼이나 상상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들, 즉 인형, 장난감, 왕구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안심하며 놀고 방해받지 않고 상상할 수 있도록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일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아이들에겐 일상이 장난감이며 일상이 작업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너무 바쁘거나 너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 세계에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백일몽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현실 세계로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퍼즐을 만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한 채 빨리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정확하다 못해 정교할 정도로 현실을 고스란히 축소한 각종 유아용, 교육용 완구와 도서들이 바로 이 지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외형은 물론 엠블럼까지 쏙 빼다 박은 장난감, 자동차 같은 것들 말이죠. 어른 세계에서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을
아이들이 벌써부터 탐내도록 가르치려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현실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묘사한 이미지는 상상을 저해하고 창조를 방해합니다. 현실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왜곡해서 묘사하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죠. 제품이 제공하는 이미지가 아이들이 창조한 세계를 밀어버립니다. 고유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예술가였던 아이들은 점차 고정된 이미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자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담아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화가에게 사진이 더 정밀하다며 이걸 가지라고 건넨다면 화가의 기분이 어떨까요? 신발을 전화기 삼고 신발끈을 전화선 삼아 놀이에 열중하던 아이가 부모에게 정교한 플라스틱 전화기를 건네받았을 때의 영향을 익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책에는 어른들의 선의에 의해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려던 아이들의 상상력이 무참하게 난도질 당하는 여러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체로 블랙 코미디지만 어떤 장면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동심 파괴가 따로 없죠. 이렇듯 이 책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시선이 어긋나는 지점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분석해 나가며 어른들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놀이가 갖고 있는 본질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는 비단 놀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놀이든 대화든 교육이든 요지는 아이들의 상상과 창조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계략적인 재료만 어른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재료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일상에 널려 있으며 재료의 조합은 아이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비싼 돈을 들여 부모가 사준 장난감을 제쳐두고 숟가락을 갖고 논다거나 모처럼 시간을 내서 동물원에 갔는데 아이가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만 쫓아다니는 건 엄마 아빠의 영향력에 저항할 정도로 아이들의 상상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니 안심해도 된다는 따뜻한 조언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외향적으로 이 책은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놀이를 단순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표지 디자인과 편집 및 구성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책의 분량도 메시지의 스케일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감이 있고요. 하지만 첫 페이지만 넘겨봐도 놀이에 몰입하는 아이들 4명과 생활 세계의 풍경이 따뜻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실용적이지만 동시에 철학적인 깊이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육아나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